이렇게 오른쪽 확 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와 제논은 이렇게 팍 오른쪽으로 휜 듯한 느낌들을 가져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런 얘기들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간에 플라톤은 철학다운 철학은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예, 철학의 중시조 정도 된다고 할까요? 시조가 탈레스라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실제로 어떤 글들이 쓰여져 있냐면은, 진리의 길은 있다. 있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존재자로의 길. 자, 진리가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런 얘기를 하면은 파르메니데스가 저렇게 했던 거는 고대 그리스의 문법적 오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건, 있는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하나에 있는 것이 곧바로 진리이고,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 간다는 것, 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반대로 억견의 길은 그것은 없다. 있지 않은 것은 필려고, 없는 것은 알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존재이기 때문이요. 그것의 길이 억견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없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용을 상상한다는 것은 용과 닮은 여러 동물들의 표상으로부터 종합해서 그걸 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세상에 전혀 없는 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 즉, 용의 머리에 난 뿔은 사슴의 뿔이고, 용의 입은 악어의 입과 같고, 용의 등에 난 날개는 새의 날개와 같고, 용의 몸통은 뱀의 몸통과 같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그 상상은 없는 것으로부터 상상된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부터 상상되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은 하나이고, 여기서 하나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라는 의미보다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했을 때, 있는 것은 있는 것 자체고,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거야.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사라지는 건데, 그럼 없어지게 되는 건데,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운동이란 게 어떻게 되면,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어쨌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봐왔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동어 반복을 하는데, 이 동어 반복은 철학에서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3단 논법과 같은 논리학의 원리는 바로 이것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A는 B이다. A가 만약 B라면 A는 B다. A가 B가 아니라면 A는 B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논리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라고 로고스에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헤라클레이투스가 그렇다고 그걸 논리학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논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초기적 형태로 나오는 게 A가 B이면 A가 B이다 라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럼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데, 이런 식의 반복들이 논리학을 낳는 거거든요. 물론 이 논리가 수학으로 오면 좀 달라져요. 이 A가 B이다. 만약 A가 B면 A는 B다라는 얘기가 수학으로 오면 좀 달라지는데, 수학으로 와서 달라지는 거는 한참 뒤에 시즌 3이나 4 사이에서 아마 하게 될 거고, 어쨌든 여기는 그럽니다. 그리고 존재자는 불생불멸하고, 즉 사라지지도 않고 태어나는 거 그대로다. 이때는 처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때 우주를 정상 우주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어느 한 상태가 시작도 없이, 시작이 이전부터 끝도 없고 끝 이후까지 계속 되어지는 똑같은 상태가, 이런 거를 정상 우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가지는 20세기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빅뱅이 있으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까지 우주는 처음부터 그랬고 끝까지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의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존재하는 않는 것이 있다고 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은 여백이 없는 전체가 되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이다. 근데 이 구체는 이제 상징이죠. 옛날 그리스 전체를 통틀어서 항상 구는 완전한 것을 의미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구체이다라고 얘기한 건 동그랗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동어 반복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동그랗다고 생각했어? 왜 네모는 아니지? 라고 얘기할 의미가 아니란 거죠. 이건 마치 피타고라스가 10을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의미에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논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세노파네스랑 그 다음에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제논은 그러니까 사슴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애인 관계이기도 하죠. 동성애적으로 셋이. 그러니까 크세노파네스의 젊은 애인이 파르메니데스였고 파르메니데스의 젊은 애인이 이제 제논인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은 제자에게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남자 스승 밑에 여자 제자가 없었기 다행이죠. 어쨌든 남자 스승과 남자 제자 사이에서는 항상 무릇한 관계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이거는 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기로 소크라테스가 되게 못생기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생긴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꼬셨던 이제 이쁜 남자 제자가 있었죠.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어쨌건 이제 제논이 나오는데 파르메니데스의 제자면서 멜리소스, 엠페도클레스, 레오키포스, 피토드로스, 케팔로스, 페리클레스의 스승이 돼. 엄청 제자도 많죠. 이 얘기는 굉장히 이렇게 정말 다 제자였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제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르메니데스는 아테네에 갔을 때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제논은 그때 한창 팔팔하던 나이니까 이 팔팔하던 나이에 아테네 가서 성공적인 이제 데뷔를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싸이가 미국 빌보드에 데뷔한 거랑 비슷한 게 되겠죠. 세계 중심에 가서 거기서 데뷔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을 가지게 되고 이제 영향력을 키웠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제논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파르메니데스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이딴 얘기를 하면서 운동이란 없다 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물은 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운동하지 않는 것조차도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말이 안 돼. 사람들이 야 니네 스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게 제논의 역설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은 귀류법을 이용하는 거죠. 즉, 만약 네 말이 맞다고 치자. 존재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치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이런 결과가 일어나서 더 말도 안 되는 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고 운동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남은 건 2장밖에 안 되지만 어쨌건.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거죠. 아킬레우스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4개의 역사를 다 수학적으로 증명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거북이가 100m 앞에 거북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라는 아주 띵뛰기를 잘하는 사람이 100m 뒤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자, 아킬레우스가 100m를 쭉 갔어. 그런데 100m를 갔더니 그 사이에 거북이는 다시 50m를 간 거예요. 좀 느리니까.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가 또 50m를 갔더니 거북이는 또 25m를 갔어요. 아킬레우스가 25m를 따라갔더니 거북이는 12.5m를 갔고 12.5m를 갔더니 거북이는 6.25m를 가고 6.25m를 갔더니 그 다음에 거북이는 3.125m를 가고 저 정말 계산 빠르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반반반반 해서 계속 가는데 이게 무한이 될 거다 이거죠. 이렇게 무한히 가면 결국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2000년 동안 못 풀었어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는 뻔히 알아.
아킬레우스가 따라잡는다는 거를. 그런데 따라잡지 못한다는 저 논리를 논증을 해내기 위해서 2000년이 걸려서 17세기 와서 저걸 논박을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요거의 절반을 잘라요. 요만큼 색칠을 해. 그 다음에 또 절반을 잘라요. 그럼 요만큼을 색칠하겠죠? 또 절반을 잘라서 요만큼을 색칠하고, 또 절반을 잘라서 요만큼 색칠하고, 또 절반을 색칠하고, 절반을 그럼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고 해보자고요. 무한히 반복하면은 이것들을 무한히 반복해서 요 칠한 면적들 다 더해준다면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다 더해줘. 계속 반식해서 이걸 다 더해줘. 요것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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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더해요. 이렇게 계속 더해준다. 무한히 반복.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 1이었다고 하면은 이 네모칸이랑 똑같아지겠죠. 자,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한계인데 이런 얘기는 잘 몰라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수의 규칙이죠. 처음에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1이 있고, 16분의 1이 있고, 32분의 1이 있고, 64분의 1이 있고, 128분의 1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반씩 되는 것들을 계속 다 더해줘.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 무한히 더해주면은, 우리가 언뜻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지 않고 숫자를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숫자들을 무한히 더한다면 무한한 거니까. 그럼 숫자 자체가 무한대로 커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딱 확연히 이해가 되죠. 아무리 무한히 더해봤자 요 전체가 1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1보다 커질 수가 없어. 자, 그래 유한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 거북이가 무한히 걸어간다고 해도 이 거북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무한하다는 거죠. 반씩으로만 다 치면은 유한하다는 거죠. 거북이가 처음에 100m를 가고 그 다음에 50m 가고 20m 가 이렇게 가. 그럼 거북이가 무한히 앞으로 갈 것 같지만 이 거북이가 갈 수 있는 길은 총 합해서 200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조건으로 따지면은. 그죠? 그럼 이 거북이가 200m를 가는데, 자, 아킬레우스가 일정한 속력으로 여기를 간다면은 아킬레우스한테 만약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치도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야. 뛰어가든 걸어가든 일정하게.